네,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 씨 주변 인물 40여 명에 대한 재산 내역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파악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 공동체인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관련된 내용 김태현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이제 금감원을 통해서 재산 내역을 이제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것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최순실 씨 계좌를 추적하다가 만에 하나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간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돈이 타고 넘어가서 대통령 개인 계좌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뭐 다른 이론의 여지 없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직위상 굉장히 대가성은 넓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간 것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그러면 최순실 씨가 받은 돈, 특히 삼성을 통해서 독일로 받은 그 돈이 결국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계좌도 같이 쓰고 경제적 공동체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했다라는 점을 좀 보기 위해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랑 계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또 삼성 합병의 외압 의혹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뇌물죄를 규명하기 위해서 투트랙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게 결국 이제 제3자 뇌물 공여와 뇌물죄, 일반 뇌물죄를 두 개를 동시에 본다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한테 직접 들어간 돈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은 주체는 K재단, 미르재단입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받은 것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자 뇌물 공여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 제3자 뇌물 공여가 재밌는 것이 단순한 대가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나 뭐 장충기 사장 또는 최지정 실장 등이 대통령을 만나서 이번에 국민연금으로 움직여서 우리 합병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사실은 당사자들 진술도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 물증을 파악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수사를 하되 또 하나 단순 뇌물, 즉 부정한 청탁이 없더라도 대통령을 뇌물로 기소할 수 있는 단순 뇌물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즉 최순실 씨가 받은 돈을 실질적으로 대통령한테 직접 돈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걸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금감원의 재산 내역 추적 조사는 특검이 어제 밝힌 바로 이제 40명입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를 포함해서 최순실 씨 일가, 그러니까 최선득 씨나 장시호 씨 뭐 이런 사람도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뭐 일단 최순실 씨가 가게도 최태민 씨부터 시작해서 가게도 있는 모든 사람들 최선득 씨가 있고 장시호 씨가 있고 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K재단과 미르재단에 관련된 뭐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정동춘 이사장 뭐 주변 사람들 다 우리가 아는 이름들 더해도 4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이미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거나 언론에 노출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주변 예를 들면 뭐 장시호 씨에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정유라 씨에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더 파생해도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40명이라는 저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가의 재산 내역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은닉한 재산이 10조에 달한다. 지금 이런 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한 재산 규모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해외에 뭐 페이퍼 컴퍼니 500개를 만들어 가지고 10조 아니면 뭐 8천억의 은닉 얘기도 나오는데 그 사실은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건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8천억이란 돈을 최순실 씨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라든지 최순실 씨의 어떤 레벨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 이 8천억이라는 돈을 독일에 숨긴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사실은 재벌 그룹도 8천억이라는 비자금 해외에 숨기는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그 8천억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든지 그게 아니면 정말 8천억 이상 또 10조라는 돈을 해외에 만약에 최순실 씨가 숨겨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최순실 씨 혼자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누군가가 이것을 조직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돈을 최순실 씨 수준에서 숨기기란 건 불가능합니다. 뭐 최순실 씨는 그 교도소로 찾아간 의원들에게 있으면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푼도 없다. 있으면 한번 찾아봐. 그럼 다 가져가면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 그 얘기는 사실은 속된 말로 저항의 의미가 좀 뭐 방송에 부적절한 얘기지만 배짜라식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그 어떤 언급에 우리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것은 그동안 이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축적을 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의혹이 이렇게까지 일이 부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과거부터 이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많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층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아예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선거 논현동 캠프.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서 1원 한 장도 융자를 받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게 강남 노대오거리 바로 인근입니다. 압구정동에. 자, 이런 재산을 최순실이가 나이 32세 때 구입했다 하는 것은 이 돈이 유치원, 초유아원 원장하는 사람이 이 엄청난 재력을 어디서 모았냐 이거예요. 네. 지난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과연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일궈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 최순실 씨를 비롯한 그 최 씨 일가들 재산 형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죠. 예. 그러니까 2007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이명박 후보 측과 박근혜 후보 측이 첨예하게 붙었기 때문에 뭐 BBK 문제하고 최태민 문제 가지고 서로 네거티브가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대개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고 이제 시중에 떠도는 최순실 씨의 어떤 재산 취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두 개를 꼽으라고 하게 되면 구국봉사당 시절 때 최태민 씨가 큰형인 박근혜 당시 영예를 앞세워서 네. 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을 한 부분,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에 유경재단 재산을 좀 사용한 어떤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두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수사로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닌데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은 이제 그 김현호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가 나갔는데 당시에 저분 말고 또 임모 씨란 분이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활동하던 분이 사실은 이 재산 문제를 제기했다가 똑같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국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결국 근데 그분이 지금 얼마 전에 뭘 했냐면 당시에 내가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내가 유죄 판결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 말이 맞지 않냐? 나 이거 억울해라고 재심을 청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재심이 진행될 건데요. 그 재심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이번에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당시에 그 임모 씨가 제기했던 최순실 씨의 재산의 의혹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이번에 특검 수사가 합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특검이 과연 이 수사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준비기일 재판이 있는 날이죠. 근데 이 준비기일 재판에서 첫 공판일을 정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김종 전 차관 그리고 장시호 씨에 대해서 첫 공판을 1월 17일 그러니까 준비 기일이 아니고 이제 심리 기일을 정한 것입니다. 첫 공판. 그러니까 이제 이날에는 반드시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두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네, 자 최순실 씨, 김종 전 차관 그리고 장시호 씨 첫 공판기일이 1월 17일로 같은데요. 이 세 사람을 동시에 이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제 최순실 씨하고요, 김종 씨는 굉장히 많은 혐의가 연루돼 있습니다. 최순실 씨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공판 준비기일 했던 건 세 사람이 공범으로 엮이는 부분, 그러니까 그 영재 스포츠 센터인가요?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죠. 거기에 삼성을 압박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아낸 부분, 그리고 그 장시호 씨는 더하기 거기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순실 씨하고 김종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삼성을 압박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공모를 정인이 부인을 한 것이고요. 장시호 씨는 삼성을 강요해서 내가 돈을 받아냈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를 내가 유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 사람을 한 공판기일에 재판하는 것은 그 부분, 즉 삼성과 동계 영재센터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는 겁니다. 최순실 씨의 다른 혐의들은 여전히 또 별도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달 17일 10시 10분입니다. 최순실 씨 그리고 김종 전 차관, 장시호 씨에 대해서 첫 공판 기일을 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박영수 특검팀에서 이제 뇌물죄와 관련한 수사를 하면서 이제 최순실 씨 주변 인물들 40명에 대한 재산 내역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전에도 최태민 씨에 대한 이 재산 추적, 재산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7년에 있었던 거는 사실은 국가기관이 한 건 아니고 그것도 어떤 캠프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선 경선에서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대로 국가기관에서 이 최태민 씨 일가의 재산 문제를 들여다본 것, 일종의 비리라고 할까요? 광의의 의미로요. 그게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예. 박근혜 대통령과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한번 조사했다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또 정권 말기에. 그렇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한 게 언제냐면 뭐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고 예. 노태우 정권 때인데 저 노태우 정권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유경재단 비리가 문제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박지만 씨하고 박근령 씨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누나와 언니로부터 최태민 씨가 좀 떼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사정 라인에게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정 라인에서 그 재산 공개를 쫙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 문서가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서를 보시면 뭐 최 씨 누구가 무슨 땅을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나누고라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태민의 소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감찰 결과까지 나온 건데 문제는 당시에 그 최태민 씨 일가들이 사실은 사인이었기 때문에 그 청와대 민정란에도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특별히 어떻게 가해를 처벌하기나 하기는 좀 애매모호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처벌까지는 가지는 않고 그렇게 재산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지금 저렇게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역대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과연 금감원 내사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게 사실 차원이 틀린 것이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예를 들면 사실은 그게 검찰을 움직여서 어떤 그 최 씨 일가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일단 일종의 전직 로얄 패밀리가의 문제가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자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그런 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 처벌의 목적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의 끝이 조사의 끝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은 특검입니다. 그리고 국기를 문란시켜 국정을 농단한 사건입니다. 특검의 수사는 결국 처벌의 목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전 정권에서 있었던 감찰이나 조사와는 달리 목적이 최 씨 일가에 대한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특검은 강도 높은 수사를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수사의 끝은 아마 최 씨 일가에 대한 처벌로 귀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네. 금감원의 재산 내역 조회는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일단 뭐 계좌 추적 가능한 것이고요. 뭐 부동산 조회도 가능한 것이고요. 가장 큰 것은 계좌 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뭐 소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조사가 가능한데 계좌는 일반인들이 전혀 들여다볼 수 없거든요. 그건 영장이 있거나 또는 금감원 정도의 어떤 그런 국가기관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그런 측면 또 더군다나 해외 탈세,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나 차명 계산까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게 금감원 조사의 목표일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 이 재산을 조회하는 40명의 글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되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답을 하지 않았어요. 네. 뭐 확실하게 답은 안 했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돈이 예를 들어서 독일을 통해서 삼성에서 독일이나 최순실 그 회사로 들어간 게 최순실 계좌로 가고 몇 계좌를 걸치다가 만에 하나 대통령의 개인 계좌로 단돈 100만 원으로 들어갔다 하게 되면 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계좌도 특검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그 경제적으로는 공동체였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그 방산 비리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이 이제 재판 법정에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돈을 그 전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가 받은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검찰이 뭐라고 기소를 했냐면은 야 이게 사실 아들이 받은 거랑 마찬가지고 그럼 아들이 받은 거 아버지가 받은 거 아니겠니? 라고 해서 단순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게 무죄가 났다는 거죠. 네. 왜?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별개의 인격체고 경제활동을 별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들이 받은 것을 아버지가 받은 걸 본 적이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순실 씨한테 받은 돈이 대통령한테 직접 들어가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뭐 계좌를 같이 쓰고 생활을 많이 같이 영위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이다라고 기소를 하게 되면 만약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반발을 할 거고 예. 법정에서 엄청나게 다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해군 참모총장과 그 아들 그 두 사람이 계좌를 같이 써서 생활을 같이 하진 않았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최순실 씨가
모든 돈을 받아 자기 돈에서 대통령 뭐 옷값도 내주고 뭐 피부 시술비도 내주고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내 돈이 대통령 돈이고 대통령 돈이 내 돈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생활을 같이 영위했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최순실 씨와 대통령은 같은 경제적으로 동일체다라고 볼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게 되면 검찰은 단순 뇌물죄로 대통령을 기소하는 그런 대통령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지금은 가정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국민들의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럼 최순실 씨와 어떻게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느냐 하는 것에 이제 쏠려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시사인에서 최순실 씨의 카톡 메시지를 보도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먼저 그 화면을 잠시 좀 볼까요? 자, 회장님 S에서 입금했습니다. 14일자로 들어왔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최순실 씨가 이제 처리할 것하고 유연히 차금 갔다니까 보험 처리해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금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삼성과 최순실 씨가 직거래한 정황이 이제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 S는 뭐 삼성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게 사실 이제 독일로 삼성이 독일의 코어스포츠인가요? 이제 코어스포츠 이름이 이제 비덱스포츠로 바뀌었죠. 그쪽으로 이제 돈을 보낸 부분인데 이제 삼성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우리는 그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거지 최순실이랑 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까지 보도된 거 보면 뭐 그 돈에서 최순실 씨가 뭐 강아지 패드도 사고 아기 침대도 사고 모든 생활비를 거기서 충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문자가 공개됨으로써 즉 최순실 씨의 측근이 최순실 씨에게 S가 입금했습니다라는 것을 보도하고 예. 그 네. 밑에 우리 유연이 차 금간 것 좀 처리해 주세요라는까지 글로 있는 걸로 봐서 결국 저 돈은 코어나 또는 비덱으로 삼성에 보낸 돈은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받은 건 아니겠나라는 이제까지 나왔던 추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문자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최순실 씨의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지금 블루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청와대를 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노승일 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근데 이 얘기는 뭐 이제까지 그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독일에 있는 회사,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회사가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그때 그 블루도 청와대를 의미하는 그런 얘기가 예. 있었고요. 네. 미르재단한테 미르가 용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용띠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 의미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네. 뭐 최순실 씨가 운영했던 그 카페의 전화번호가 1001번인데 대통령 차번호가 1001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청와대를 의미한 것이다. 뭐 진실은 최순실 씨만 알겠습니다만 그런 예. 어떤 여러 가지 보도들은 계속 이어져 왔었죠. 예. 네. 지금 뭐 삼성과 최순실 씨의 직거래 관계 의혹이 가는 문자 메시지까지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밀접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특검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을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